통증도 심하고 발가락 마비가 왔고 발목도 당연히 안 움직이고 걷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소변이 마려운지 잘 몰랐어요. 제가 먼저 이 환자분의 상태를 MRI 영상과 함께 설명드린 후 환자분의 얘기를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영상으로 보면 허리 4번, 5번에 엄청나게 심한 디스크 파열이 보입니다. 특히 신경이 있는 척추관 내의 공간에 약 3분의 2 정도를 디스크 수액이 밀고 나와서 차지하고 있고, 통증은 물론 마비와 대소변 장애까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환자분도 발목과 발가락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 및 대소변 장애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당연히 걸을 수도 없는 상태이며 반드시 누울 수도 없는 상태였고, 정형외과에서 바로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비수술 치료를 위해 저희 목허리로 내원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환자분이 한방 재활 치료로 어떻게 또 얼마나 빨리 호전될 수 있을까요? 또 마비 증상과 대소변 장애 증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는 경북 봉화군에서 왔습니다. 예. 이 2개월 전에 업무하다가 빙판에 넘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골반 쪽에 통증이 시작되면서 증세가 서서히 진행되더라고요. 점점 심해져서 장애가 생긴다 그래야 되나? 마비가 진행됐었어요. 뭐 양말을 못 신게 된다든지. 그래도 참고 일을 하다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설 수가 없을 정도로 됐다가,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종합병원이나 이제 허리 전문 병원이 원주 쪽에 있으니까 원주에 가서 MRI를 촬영하게 됐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파열된 걸 알게 됐어요. 마비는 여기 병원 올 때쯤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통증은 똑바로 눕지도 못할 정도였고, 이제 마비는 발가락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당연히 발가락 안 움직이면 다리가 안 움직였겠죠. 왼쪽만 그랬는데 통증도 심하고 발가락 마비가 왔고 발목도 당연히 안 움직이고 걷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소변이 마려운지 잘 몰랐어요. 소변이 마렵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마려운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입원하기 전에 집에서 벽을 잡고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가서 벽을 잡고 누면은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원한 건지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대변은 잘 못 넣었어요. 잘 이렇게 배변 활동을 잘 못했어요. 그 마지막에 올 때쯤에는 그 화장실을 어떻게 서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참고, 다리 통증이 이제 불에 타 들어가는 통증일 정도로 이렇게 구부리기만 하면은 이제 왼쪽에 방사통이 이제 불에 타 들어가는 정도의 이래 통증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기 입원하기 전날은 식사를 안 했습니다. 아예 발가락 자체를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힘이 빠진 정도도 모르겠고, 처음에 여기 이제 입원하겠다고 찾아와서 원장님 발목을 이렇게 점검했는데, 발목을 이렇게 들어보자 해서 들었는데 살짝 손가락을 눌러도 그냥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힘도 빠지고 아예 감각 자체가 이렇게 눌러보면은 오른쪽이랑 다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처음에 와서 혈압을 재는데 혈압도 158 정도로 올라가고 그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 정도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면은 좀 심각한 상태고, 1기에서 5기까지가 있다고 하면은 5기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일정 이상 이제 허리 피는 거나 발목에 힘이 빠지는 걸 봤을 때 마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발목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네, 주변에 지인께서 아드님이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이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시길래 이제 추천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입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반, 의문 반 정도, 50대 50 정도였습니다. 이 환자 얘기 잘 들으셨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분처럼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파열되고 통증이 극심하면 일반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는 어려우니 수술을 받으라는 소견을 수술 병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비와 힘 빠짐이 발생하고 심지어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나게 되면 환자들이 서둘러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비와 힘 빠짐이 예를 들어 발목에 힘이 완전히 빠진 경우가 아니고 부분적인 힘 빠짐과 마비일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인이 마비와 힘 빠짐이 어느 정도로 심하면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이고 어느 정도면 수술 안 하고 비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디스크 파열 후 다리 마비와 힘 빠짐 또는 대소변의 장애로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저희와 같은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환자분의 치료에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분은 디스크 파열 이전 약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허리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육도 잘 재활 치료해주면 극심하게 파열된 디스크 증상도 함께 더 빠르게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크 파열 환자의 근육 재활 치료를 하다 보면 당연히 디스크 파열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근육 재활의 치료 효과는 20년 동안 지속된 만성 허리 통증의 증상 개선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자분의 치료 결과 영상을 보실 때는 디스크 파열 증상 외에도 20년간 알아왔던 만성 허리 통증 증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치료 결과를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치료 후 결과 영상은 의료법상 로그인을 하셔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리가 마비가 온 거야 이렇게. 걷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기어다시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면 네 발로 기어갑니다. 먼저 이 환자분에 대한 치료 전 상태를 제가 설명드린 후 환자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단 영상으로 보면 요추 4번, 5번 오른쪽에 심한 추간공 협착증 2단계의 전방 전이증과 5번, 1번 왼쪽에 디스크 파열이 있습니다. 특히 4번, 5번을 보시면 척추뼈가 밀려나간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 보시다시피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신경 구멍, 즉 추간공이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통증, 다리 통증과 함께 발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발목과 발가락이 마비로 힘이 빠지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몇 걸음 걷지 못하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신경주사도 많이 맞아봤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고 대학병원과 9군데의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척추 유합술, 감압술 등의 수술 권유를 받으셨고 병원마다 제시하는 수술 방법이 다 달라서 많은 혼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저희는 다른 영상에서 이런 환자분의 척추관 혹은 추간공이 하루아침에 좁아진 게 아니고 수년 혹은 1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전방 전이증도 척추뼈가 하루아침에 밀려나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정말 조금씩 밀려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급격히 심하게 안 좋아진 작년 10월에 척추관이나 추간공이 급격히 좁아진 것도 아니며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척추 전방 전이증, 즉 척추뼈가 갑자기 심하게 더 밀려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환자분의 증상이 갑자기 극심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육의 기능이 버티다가 어느 일정 한계치를 지나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이증의 원인이 척추관이 좁아진 것, 뼈가 밀려나간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고 뼈가 밀려나가도 안 아픈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히려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안 아픈 사람들은 왜 안 아플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의 무너진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을 한방 재활 치료로 회복시켜 준다면 통증이 줄고 잘 걸을 수 있게 될까요? 이 환자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만 69이고요. 경남 김해요.
7년 전에 그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정형외과 가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딱 맞으니까 한 2년 동안은 그래 갔습니다. 그래 하다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프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아픔이 시작된 지는 한 4개월 전 10월 한 중순쯤 됐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저리듯이 살살살 아프기 시작하더구만. 2개월쯤 됐겠네요. 2개월 후에 이제 다리가 마비가 온 거야,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발가락도 이렇게 이제 보통 힘을 빡 좀 이리 써야 되는데, 힘 주도 사람이 건드리면 뚝 널집고, 또 이렇게 힘을 주도, 올리면 또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이라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마비가 이렇게 와가 이쪽 마비, 그래가지고 엉치까지. 한 10m를 못 걷겠어요. 걷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기어다시피 제가 거실에서 이제 새벽에 안 그러면 중간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면 네 발로 기어갑니다. 네 발로 기어가면서 제 아내가 이제 자고 있다가 어느 날 봤어요. 그거를 보고 펑펑 울어요. 여보, 그렇게 다는 줄 몰랐다. 정형외과 9군데, 대학병원 1군데 이래 갔는데 정형외과 이제 신경과에서 하는 말은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겠는데 어렵다 이거야. 감압술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정석대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을 열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게 헷갈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신뢰하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될지 감압술을 해야 될지 앞으로 해서 앞에 7cm나 8cm 개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뼈 받고 그 다음에 핀 열어봐야 아는데 4개 만약에 잘못되면은 6개 박는다 하더라고. 6개 박는다 해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딱 물었어요. 그러면 교수님 하고 나서 후유증 없습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후유증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눈치가 가자. 그러고 오늘 왔어요. 목걸이 간다. 그래 왔어요. 또 유명하다는 데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갔다 보면은 뭐 수술이 되니 안 되니 하다면서 이제 또 그 주사를 놓더라고. 그래서 원장님 그거 내가 많이 맞아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꼴비 그거 묻혀놓는데 그거 똑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여기 맞아봐야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기다. 그럼 역시 안 돼. 통증을 1%도 못 잡는다니까. 그 전에부터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목걸이를 보고는 그 병원마다 이렇게 다녀도 그 목걸이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귀에 쟁쟁해지고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날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검사 다 받아놓고 그래서 애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목걸이를 안 갖다 오면 후회가 될 것 같다. 아버지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게 됩니까? 그럼 아버지 증상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한데 되느냐? 또 제 아내도 여보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 목걸이 가자. 그럼 당신이 원한다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정말 저는 기대하고 또 내가 목걸이 가면 낫겠다는 자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이 환자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다리에 마비가 오고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정성껏 입원 치료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환자분처럼 상태가 매우 심각한 중증 협착증 2단계 이상의 전방전이증 환자들도 한방 재활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의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도 치료 결과 영상을 지금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결과는 바로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로그인 하셔서 치료 결과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며 비슷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아프고 방사통이 오고 다리가 남의 살같이 마비가 되는 거죠. 발 뒤꿈치가 뛰어서 사는 게 안 됐죠. 그거 되자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다리 힘 떨어지고 걷기가 힘들고 그 아픔이 이루다 말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뇌졸중 오는 사람들처럼 다리가 쩔룩쩔룩하게 걷는 거죠. 마비되니까 걷는 게 두 발짝 세 발짝 걷기 힘드는 거죠. 옆에서 그 사람이 부석에 앉아 해주면 걷기가 힘들었어요. 주위에 병원이 정형외과에 있어요. 잘한다고 거기 찾아갔는데 검사를 하니까 그 신경주사를 놔뒀어요. 소용없어요. 점점 더 아팠어요. 그래서 재차 또 갔어요. MRI 찍고 검사를 하니까 디스크 왔다고 시술을 하래서 시술했어요. 시술하고 나오니까 점점 더 아팠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서울 병원에 있는데 거기 성형외과를 가서 MRI 다시 찍고 하니까 디스크가 찢어지고 파열을 떼서 당장 내일 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수술하려다 마비 온다고 당장 수술을 하라고 그랬죠. 제가 먼저 이 환자분의 상태를 설명드린 후 이분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달 전쯤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다리에 방사통이 생기면서 발목에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MRI를 보면 허리에 여러 마디의 퇴행성 디스크 및 디스크 탈출이 있고 특히 3번, 4번과 4번, 5번 마디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분의 가장 불편한 증상은 왼쪽 다리의 방사통과 발목 마비 증상, 특히 뒤꿈치로 서는 게 안 되고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풋드랍 또는 조카수라고 하죠. 그런 힘 빠짐 증상이 발생한 겁니다. MRI를 다시 보면 4번, 5번 마디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구멍이 밀려나온 디스크와 협착으로 인해 좁아져 있습니다. 다리 마비와 방사통은 이것 때문에 발생한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리에 방사통과 마비가 있으니까 걸음을 단 몇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신경주사와 시술 후에도 효과가 없으니까 당장 수술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나 재발에 대한 부담으로 수술 없이 치료하고자 저희 병원을 알아보시고 내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디스크나 협착증이 발병하여 극심한 다리 방사통과 다리에 마비가 생기신 분들은 급한 마음에 서둘러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많은 영상을 통해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및 마비 증상은 수술 없이 재활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환자분처럼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불완전 마비 상태는 치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과연 이분의 치료 결과는 어떨까요? 발목 마비가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방사통도 빨리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분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월 10일 날에 집에서 등수 먹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프던 것이 걸음걸이가 어눌한 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지내고 이튿날에 밤 자고 나니까 허리 아프고 방사통이 오고 다리가 남의 살같이 마비가 되는 거죠. 다리 힘 떨어지고 걷기가 힘들고 그 아픔이 이루다 말할 수 없죠. 걷는 게 제일 힘들죠. 두 발짝 세 발짝 걷기 힘드는 거죠. 그럴 때는 뇌졸중 오는 사람들처럼 다리가 쩔룩쩔룩하게 걷는 거죠. 마비되니까. 그럴 때면 다리가 꺾이다시피 그 아픔은 말할 수 없고 옆에서 그 사람이 부석에 앉아 해주면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심했죠. 집에 마누라가 부석에 줬는데 그렇게 걷기 힘들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남의 살처럼 그렇게 됐죠. 발은 앞발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쩔룩쩔룩하게 되는 거죠. 한 메터를 가게 되기도 뭐 앉아 쉬고 한 메터를 가면 앉아 쉬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발 뒤꿈치가 뛰어서 사는 게 안 됐죠. 그거 되자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주위에 병원이 정형외과에 있어요. 잘한다고 거기 찾아갔는데 검사를 하니까 그 신경주사를 놔뒀어요. 소용없어요. 점점 더 아팠어요. 그래서 재차 또 갔어요. MRI 찍고 검사를 하니까 디스크 왔다고 시술을 하래서 시술했어요. 시술하고 나오니까 점점 더 아팠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서울 병원에 있는데 거기 성형외과를 가서 MRI 다시 찍고 하니까 디스크가 찢어지고 파열을 떼서 당장 내일 수술을 하라고 했어요. 수술하려다 소변도 못 보고 그렇게 마비 온다고
당장 수술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집에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수술 한단 자체가 미지근하고 지인들과 물어보니까 허리 근육이 째고 후에 부유증도 많이 남고 재발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잠도 자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핸드폰만 들다 보고 어디 가느냐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뒤져갖고 목걸이 한방병원에 나와서 얘기를 온 거죠. 그거 보고 여기 원장님들이 소개를 이거 있긴 그거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믿었지요. 그렇게 믿고 왔죠. 신경주사를 한번 맞고 그게 안 돼서 시술까지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목걸이 한방병원으로 인터넷을 찾고 목걸이 한방병원에 왔죠. 그게 최고의 마지막 바닥이죠. 이 환자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절박한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저희 모코리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발병 후 이런 마비와 힘 빠짐이 생기면 수술을 통해 무조건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수액을 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마비와 힘 빠진 증상들은 허리와 골반 주변에 뭉치고 아프고 굳어있는 근육들만 근육재활 치료를 통해 잘 풀어줘도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비가 풀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고요. 또한 허리 근육과 골반 근육 및 방사통이 있는 다리 근육들을 재활 치료해주면 신경학적 방사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수술 없이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극심한 디스크 파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디스크의 흡수도 진행되고 염증도 가라앉으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흡수가 더 잘 되는 건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나 협착증 등으로 방사통이 극심한 분들이나 마비나 힘 빠짐이 생긴 분들은 마비가 더 심해질까봐 또는 마비가 회복되지 않을까봐 우려되는 마음에 수술 결정을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꼭 수술 전에 저희 모코리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원하시기 전 저희 디스크, 협착증 마비 증상 재활치료 후기들을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의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비와 방사통이 얼마나 빨리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분 치료 결과를 여기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셔서 치료 후 결과를 꼭 보시길 바라며 만약 로그인이 어려우실 경우 1577-2575번으로 전화 주시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에 디스크 수술도 한 적이 있고 갑자기 6월달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되더라고. 그때는 병원에 올 입장이 못 되고 그래갖고 한 2달을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조업을 했죠. 추석에 와갖고 시술을 했는데 그러더라고. 의사가 장담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 시술을 해도 이게 신경이 눌리켜갖고 상했으면은 다리가 돌아오질 않을 수도 있다고. 사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철심을 박아갖고 기둥을 세우는 게 6개를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네가 못하고 이제 저 큰 대학병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하라 그러더라고. 통증은 완화됐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왼발은 뒤꿈치가 이렇게 안 넘어오고 오른발이 앞에 이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까치발이 안 되더라고. 제가 먼저 이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린 후 이분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허리가 아프신 지 매우 오래되셨고 6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한번 하셨고 작년 여름에 갑자기 왼쪽 다리에 발목 마비 증상이 생겨 뒤꿈치로 설 수 없는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마비 발생 3달 후에 내시경 수술을 하였으나 왼쪽 마비 증상은 좋아지지 않으셨고 수술 후 얼마 뒤에 오른쪽 발목에 추가적인 마비가 발생하여 까치발이 안 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분 MRI를 보면 4마디에 퇴행성 디스크가 있고 2마디에 중심성 협착이 있고 좌우로 나가는 신경 구멍이 디스크와 협착으로 인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좌측 다리, 우측 다리 모두 마비가 있으면서 저리고 아프신 상태였는데요. 이런 마비 증상과 통증이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우선 이분 말씀 먼저 듣고 재활 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베이 선장님을 하시는 분으로 조업이 너무 바빠서 6일씩 2차례의 입원, 즉
총 12일간의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협착이나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약 4주 정도의 입원 치료를 권유드리는데 이분께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짧게 2번 각각 6일씩만 입원하셨고 이 정도의 치료만으로 얼마나 좋아지셨을까요? 마비된 양쪽 다리가 호전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분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6년 전에 디스크 수술도 한 적이 있고 내가 선장을 했어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오징어 잡이를 하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되더라고. 발가락이 움직이질 않고 그때는 병원에 올 입장이 못 되고 그래갖고 한 2달을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조업을 했죠. 추석에 와갖고 병원을 가서 시술을 하게 됐어요. 구멍을 4개 뚫어가지고 긁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뭐 긁어내는 소리가. 통증은 완화됐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왼쪽 다리가 아프니까 왼발은 뒤꿈치가 이렇게 안 넘어오고 오른쪽 다리는 시술하고 갑자기 까치발이 안 되더라고. 그 오른쪽 다리 힘을 주다 보니 이게 까치발이 안 되는 거예요. 까치발이. 나는 이제 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왼쪽 다리를 띄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뛸라 그러면 앞꿈치로 이렇게 적혀져야지 힘을 받고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휙 빠져가고 그냥 끌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왜 그 다리를 쩔룩거리냐. 주사 맞았죠. 한 달에 한 번씩. 5개월을 이제 계속 한 거지. 별다른 반응이 없더라고. 자꾸 눌리켰던 신경이 아직 되살아오질 않아서 그런다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씩 저기 해야 되는데 그냥 전혀 그런 건 없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 회복이. 혹시 침술로 한 방으로 해서 이게 신경을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 혼자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유튜브를 우연찮게 보게 돼가지고 목걸이 이제 운동하는 거 그걸 이제 보고 이제 계속 운동을 집에서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듣고 믿음이 전혀 안 갔어요. 혹시나 그러니까 10에 하나라도 1이라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는 의미에서 이제 왔었고 그냥 내가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이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해보자는 생각에 저희 모커리에 내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심한 협착과 퇴행성 디스크로 인한 마비와 방사통이 수술 없이 한방 및 근육 재활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의 허리 MRI를 보면 2016년에 찍은 MRI와 2023년에 찍은 MRI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오른쪽, 왼쪽 다리의 마비 증상과 방사통의 원인인 걸로 추정되는 4번과 5번, 5번과 1번의 좌우 신경 구멍이 비슷한 정도로 막혀 있습니다. 2016년과 2023년의 허리의 신경 구멍이 좁아진 정도와 협착 정도는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경의 눌림 정도는 비슷하지만 갑자기 마비가 온 이유를 많은 의사분들은 아주 미세하게 신경구멍이 조금 더 막힌 것이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많이 치료하고 겪어본 저희는 근육의 차이가 증상의 차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특히 허리 주변 근육이 더 많이 뭉치고 굳고 아파지면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 악화에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 척추를 정면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많이 휘어 있습니다. 이 환자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허리가 아프신 60대 이후 환자분들의 허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척추뼈가 다 휘어져 있습니다. 척추뼈가 휘어져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척추뼈 주변의 근육이 불균형적으로 뭉치고 단축되고 굳어있고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허리 주변 근육들이 뭉치고 단축되고 굳어있으면 척추뼈들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척추뼈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신경구멍을 더욱 좁게 만들어 신경을 더욱더 눌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뭉치고 단축되고 굳어있는 근육 때문에 신경이 더 눌리게 되면 당연히 신경학적 증상, 즉 방사통도 심해지고 심지어는 마비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뭉쳐있고 단축되고 굳어있는 근육을 잘 풀어주면 신경 눌림도 줄어들고 신경학적 증상, 즉 방사통이나 마비 증상도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랫동안 허리 근육이 뭉쳐있던 환자분들일수록 한두 번의 치료로는 그 오랫동안 뭉쳐있던 근육들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하루에도 5번, 6번 이상 근육을 풀어주고 쉬고 풀어주고 쉬고 풀어주고 쉬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도 5, 6회 이상 반복적으로 뭉친 근육을 풀고 쉬고를 1, 2주간에 수십 회 이상 반복해주면 오랫동안 뭉쳤던 근육들이 풀리면서 방사통이나 마비 증상도 호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뭉치고 굳어있는 근육들을 잘 풀어주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하는 방법은 한방치료로는 침, 약침, 봉침, 추나요법, 한약 등이 있고 양방치료로는 도수치료와 재활운동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분은 직업상 정말 급한 일들이 있으셔서 6일씩 2번 총 12일의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짧은 기간의 치료로 과연 마비 증상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이분의 치료 결과를 여기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의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치료 후 결과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로그인이 어려우실 경우 1577-2575로 전화 주시면 치료 후 결과 영상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를 거의 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녀야 했고 발목이 아프다 보니까 힘이 안 들어가지고 발목 앞쪽, 바깥쪽, 뒤쪽 3면이 다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만지면 내 살 같지 않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찍었더니 이미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저보고 대소변 장애가 있지 않냐. 지금 사진상으로는 장애가 와서 실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먼저 제가 이 환자분의 MRI를 보면서 설명드린 후 환자분의 이야기를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허리 MRI를 보면 5번, 1번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터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옆에서 본 모양이고요. 심하게 터져서 신경이 있어야 할 곳을 밀려나온 디스크 수액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수액이 많이 밀려 나오니까 수액이 위로도 밀려 올라가고 아래로도 흘러내려 있습니다. 축상면으로 보면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겁니다. 위로도 밀려 올라가서 신경 공간을 까맣게 차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래로도 저 밑에까지 흘러내려가 신경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신경의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MRI로 이 정도의 심한 파열이 보이면 다리의 마비나 대소변 장애까지도 있지 않을까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MRI를 찍은 정형외과에서도 대소변 장애는 없는지 확인하였고 파열이 심하니까 무조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환자분 다리에 감각마비와 보행시 힘 빠짐 증상은 있으나 대소변 장애는 없었습니다. 다리의 통증과 감각마비 및 보행시 다리 힘 빠짐으로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통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술 없이 디스크 파열을 치료하기 위해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이런 정도의 심한 파열로 인한 마비 증상과 통증과 다리 저림을 가진 디스크 환자분들을 저희 병원은 많이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디스크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흡수가 오히려 더 잘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비나 힘 빠짐이 아주 심하지만 않다면 치료 경과도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초진 상담 시 치료 결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안심하시고 믿고 입원 치료를 시작하셨는데요. 먼저 이 환자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그냥 허리가 그냥 조금 불편하다 하는 정도인데 허리를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치료를 계속 받고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앉을 때 불편하다, 굽혀지지 않는다, 그냥 계속 너무 불편한 게 오래 간다, 이 정도로 치료를 받았어요. 가장 심한 거는 우선 다리 감각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다리를 거의 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녀야 했고, 왜냐면 발목이 아프다 보니까 힘이 안 들어가지고 발가락 3개, 그다음에 발목 앞쪽, 바깥쪽, 뒤쪽 3면이 다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만지면 내 살 같지 않고 그냥 다리 전체가 다 저리고,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집 앞까지 나갔어요. 걸어가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골반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꼬리뼈가 아프니까 정말 전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아팠고. 근데 제일 심각한 거는 통증은 아프지만 그냥 참으면 지내겠다 싶었는데 다리 감각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그때. 척추 전문 병원에 가서 찍은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증상을 얘기했더니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찍었더니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저보고 대소변 장애가 있지 않냐.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장애가 와서 실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네, 바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고 했고, 제가 봐도 사진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수술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었거든요. 사실 제가 허리가 그전에도 뭐 한 번씩 아플 때 이렇게 주사 같은 거 맞았었거든요. 주사를 맞았는데 저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통증만 줄여주는 거지 그 전반적인 게 치료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사 치료로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허리 치료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프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수술을 하면 다들 100% 낫는 걸 기대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를 많이 봤어요. 수술을 최대한 안 하고 싶었고, 수술을 해서 뭐 감각이 100% 돌아온다, 뭐 다 낫는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감각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을 했는데 괜찮으면 괜찮은데 재수술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다시 터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바로 수술을 해버리기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인이 이쪽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전하기 전부터 그 동네에서 좀 척추 쪽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었다. 거기 한번 가봐서 한번 진단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왔어요. 없었죠. 없었고요. 사실 수술이 아니니까 다들 주변에서는 다른 데 가서 한번 더 그 MRI에 이제 판정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하는데, 사실 저는 너무 심하게 터졌기 때문에 어딜 가도 양방을 가면 똑같은 수술하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한방을 와야 되는데, 사실 한방은 제가 한의원을 잘 안 가봤거든요. 침 맞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해서 한방 안 가봤는데, 여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상담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원장님께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좋아진다고 거의 확신하듯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환자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보통 이 환자분처럼 디스크 파열 영상이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심하고, 또 다리에 감각마비나 힘 빠짐 증상이 있으면 겁을 먹고 서둘러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디스크 파열이 극심한 경우는 오히려 우리 몸에서 면역 시스템이 밀려나온 디스크 수액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수액을 녹여서 흡수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병원에서 수술 없이 재활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디스크 파열이 심하여 마비나 힘 빠짐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건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다는 것이고, 방치하면 신경 손상이 생길 수도 있는 매우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꼭 서둘러 저희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 환자분의 치료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열된 디스크의 흡수는 진행되었을까요? 저희가 이 환자분의 치료 결과를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치료 후 결과 영상은 의료법상 로그인을 하셔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치료 결과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 안 하려고. 시술을 4번을 했어요.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좀 좋아졌나 싶었는데 2023년도에 다시 아파서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엉덩이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아파요. 무겁고 양쪽 다리가 다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저는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몇 걸음 걸어가면 이렇게 다시 앉아야 되고, 다시 수술을 하게 됐는데도 마찬가지로 아파요. 제가 먼저 이 환자분 상태를 설명드린 후 환자분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양쪽 다리 힘 빠짐 증상 및 다리 저림으로 2020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서 한 대학병원에서 협착증 감압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2014년 중풍을 앓은 이후로 후유증으로 오른쪽 발목에 마비 증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목이 들어 올려지지 않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족하수 증상이 있는 겁니다. 또 일명 뻗정다리라고도 하죠.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셨고요. 이분 MRI를 보면 퇴행성 디스크가 여러 마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5번과 1번에는
전방전이증과 함께 2번의 수술로 인해 척추관 내부가 지저분해지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 구멍 자체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분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마비까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협착증 증상들이 복합되면서 불편감을 훨씬 더 심하게 느끼셨습니다. 몸은 완전히 틀어지고 양쪽 다리 저림과 힘 빠짐이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조카수 증상까지 있으니 걷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주로 집에 누워만 계셨다고 하는데, 이런 환자분이 저희 목허리 근육재활 치료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아진다면 얼마나 빨리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분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했어요. 두 번째 했을 때는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엉덩이가 안 떨어져요. 그때 병원에 바로 입원하고서 수술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 쪽으로 이 복숭아씨 밑으로 피가 막 밑으로 몰려가지고 다리가 무거워요. 무겁고 양쪽 다리가 다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저는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앞에 몇 걸음 걸어가면 이렇게 다시 앉아야 되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도 마찬가지로 아파요. 수술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한방울 왔어요. 마비는 14년도에 중풍이 왔었어요. 뇌졸중. 그리고 나서 마비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쭉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오른쪽에 엉치 있는 데부터 무거웠어요. 엉치가 무거웠고, 제가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발바닥을 이렇게 땅에다 붙었잖아요. 그러면 앞발만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면 한쪽은 이쪽은 성하니까 잘 들어지는, 이쪽은 꼼짝도 안 했거든요. 허리 교수님은 허리가 아팠으니까 허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편마비가 있었으니까 이 편마비 때문에 허리가 오른쪽만 더 유독이 아팠거든요. 마비 때문에 허리가 더 이렇게 오른쪽만 이렇게 아플까? 똑같이 아프지 않고, 수술하고도 이 다리가 전혀 오른쪽이 움직임이 없었어요. 마비된 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마비는 그 뭐가 붙었던 거, 마비된 거, 그거는 허리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였어요. 저는 정말로 가재처럼 옆으로 다리를 질질 끌고 신발이 빵꾸날 정도로, 지금도 이 신발이 빵꾸난 그 신발이에요. 여기 올 때도 옆으로, 이 몸이 앞으로 가고 지팡이를 짚어도 항상 이렇게 비스듬히 다리를 옆으로 질질 끌고 왔었거든요. 계단 올라갈 때도 이 아픈 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아픈 다리가 힘이 없고 거꾸로지니까 자꾸 이렇게 힘이 없어, 까지니까. 이발로 하니까 이발이 엄청 아팠죠. 이발이 더 아파요. 성한 다리가 사실은 더 아파요. 왜냐, 올라갈 때 이렇게 이발 먼저 올라가요. 지팡이를 짚고 오른발부터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 이렇게 삐뚤어질까 봐. 차에서 내릴 때도 지팡이를 딱 짚고 오른발을 탁 내려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거꾸로질까 봐 이발을 갖다 내려요.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복숭아씨 뼈 있는 데가 붓기도 잘 부었어요. 양쪽 다리가 진짜 잘 부었는데 오른쪽 다리가 더 복숭아씨 뼈 있는 데가 피가 내려가서 못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아주 저리고 힘들어서 이 진땀이 나요. 막 걸어가면은 이 오른쪽 그 발목이 붓고 저려서 몸이 삐뚤어졌죠. 참, 지팡이를 짚으면 오른쪽이 앞으로 가고 가재같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말 짜증나요. 못 걸어가니까. 다리는 더 아파요. 반드시 가야 가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가지. 한쪽은 힘이 없고 이쪽은 마비된 다리인데 삐뚤어지고 하니까 정말로 걸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걸으면 2분도 못 가요. 그냥 아파트 앞에 놀이터 있다면 그것만 지나가면 앉았어요. 저가 밖에를 잘 안 나갔어요. 몸이 힘들고 안 따라주고 가면은 다리 아파서 의자에만 앉고 싶고 하니까 집에는 맨날 누워 있어요. 집에서 생활할 때는요, 항상 다리를 끌고 갔어요. 세탁기 베란다 나갈 때도 질질질 끌고 가서 전깃줄만 걸려도 탁 넘어지고, 전깃줄만 걸려도 이 다리를 못 띄니까. 수술했는데도 누워있으면 옆으로 돌아눕지를 못하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갖고 한방병원을 찾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인터넷을 보고서 욕심이 너무 많이 났어요. 재활을 한다는 소리에. 그래서 침도 맞고 재활도 하려고 여기를 왔어요. 이분 말씀 잘 들으셨어요? 이 환자분 다리의 방사통과 힘 빠짐 증상 등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리를 수술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방사통과 힘 빠짐 또는 마비 증상들이 근육 재활 치료로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증상을 가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겪어본 저희는 허리에서의 신경 눌림은 근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허리 주변 근육들이 많이 뭉쳐 있고 굳어 있고 단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주변 근육들이 뭉치고 단축되어 척추를 잡아당기면 당연히 신경의 압박이 가해지고 신경 눌림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뭉친 허리 주변 근육을 잘 풀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신경학적 증상, 즉 방사통 및 심지어는 마비 증상들도 호전되는 경우를 매우 자주 봅니다. 또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오래 지속되면 그쪽 근육들이 굳고 뭉치고 아파지기 때문에 방사통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나중에는 신경학적 방사통과 만성적인 근육통을 구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때 통증을 느끼면서 뭉치고 굳은 엉덩이와 다리 근육들을 꼼꼼하게 잘 풀어주면 엉덩이와 다리에서 느끼는 방사통 등이 완화가 됩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 발목의 마비 증상이 중풍의 후유증인 줄로만 알고 사셨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도 이 마비 증상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증상이 오래된 환자분들의 허리와 하지 증상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육과 신경을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육 치료가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좋아지면 신경학적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고 신경학적 증상들이 악화되면 근육도 따라서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 환자분의 근육을 만져보았을 때 너무나도 많이 허리, 엉치, 다리 근육들이 뭉쳐있고 딱딱했고 이 근육들을 근육재활치료로 잘 풀어주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고 느끼고 열흘 정도면 호전 반응이 오겠다고 생각하고 치료했는데 이 환자분의 다리 방사통, 힘 빠짐, 발목 마비 증상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치료 결과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셔서 꼭 로그인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로그인이 어려우실 경우 1577-2575로 전화 주시면 치료 후 결과 영상을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